박이 KTX 논란에 김동완 씨가 또 등판을 했습니다. 그도 장애가 처음이다.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동완 씨가 지지하는 여러 논란의 주인공들에는요, 이 김동완 씨의 지지가 옳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역풍을 끌고 오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역풍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김동완 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언제부턴가 유튜브가 방송을 긁어 오는 게 아니라 방송이 유튜브를 긁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라고 글을 게재하면서 이 박이의 유튜브 위라크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그의 긍정적인 행보를 보며 나를 응원하는 시간도 있었다. 그도 장애가 처음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직 장애가 없는 이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을 건네왔다 라고 이야기를 적기도 했습니다. 저도 절반 정도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장애인이 돼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심경이 그냥 피해의식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큰 아픔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박이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 박이 씨가 좀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봐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박이 씨를 비판하는 분들의 여론이 좀 더 큰 것도 팩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김동완 씨가 아무래도 이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의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한다. 다만 일반인 한 사람이 뉴스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졌다라는 것을 알 것 같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욕보이게 했나? 무엇이 그를 뉴스에 나오게 만들었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다른 분들을 보면 어디까지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냐? 이번 영상은 많이 충격적이었다. 생각이 깊지 못해 올린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선의를 고의로 해석하여 유튜브에 박제까지 했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꼈다면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고 왔어야 한다. 심지어는 같은 장애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부끄럽네요. 덕분에 휠체어 타고 KTX 타고 출장 다니는데 고생하시는 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해주시는데 이젠 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요. 다른 장애인분들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이 사태는 쟁점이 이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이 씨가 선의로 인해서 해줬던 이 배려를 너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굳이 CCTV 영상을 어떤 출처로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박제하다시피 영상을 컨텐츠화해서 올렸는가? 이것들이 핵심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도 있어요. 박이 KTX 안전 개선 기회를 날려버렸다. 본질 가린 감정 폭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박이 씨가 아내와 함께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가 탑승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고 직후에도 거듭 머리를 숙여 사과했던 정황들까지 드러나며 공익적 고발이 아니다. 이건 직원을 향한 과도한 박제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이 열악한 철도 역사 내의 리프트 환경과 수동 경사로의 불안정성, 보조 인력의 전문 안전교육 부재 등을 고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안전 화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창작자가 겪은 위험이었던 만큼 시스템적 한계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생산적인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영상의 초점이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와 개인의 억울함에 포커싱이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와 인프라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하는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현장 근무자 한두 명에 대한 사적 제재 논란이 들끓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인 유튜브의 화력 삼아 현장 직원을 저격한 방식은 명백한 패착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박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였다. 코레일 직원과
묘한 연결고리가 눈길을 끌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이 씨 본인의 SNS에 올라왔던 표창장이에요. 기아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한다. 이게 2019년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고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많은 것들이 파묘가 되고 있는데요. 박이 본인이 과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인물이었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시설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알리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회복무요원은 바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알려졌던 겁니다. 이 코레일이 바로 표창장을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상을 줬던 곳의 소속 직원을 저격 박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낙상 영상을 삭제해 사과했지만 과거 축사 논란까지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 박이 씨가 평소 큰 논란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몇 되지 않은 과거 논란들이 다시금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됐던 겁니다.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말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사를 하던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 뭐라고 했느냐? 24년도 송지은 아내와 결혼식 당시 불거졌던 축사 논란이 언급된 겁니다. 결혼식 당시 박이의 남동생은 박이의 배변 실수를 송지은이 처리하겠다라고 일화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해당 축사를 두고 결혼식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했다라는 지적과 가족 간의 일을 제3자가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응이 엇갈렸고, 해당 부분은 영상에서 편집 삭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이의 동생이 한 축사에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지은 아내의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 전 저희 형님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냄새나는 뭔가가 배출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형이 지은아 냄새 좀 나지 않아? 라고 했더니 형수님이 냄새를 맡으면 한 번 정도 난다. 오빠 걱정하지 마. 일단 휠체어에서 옮겨 앉고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처리할게. 저는 살면서 이런 믿음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송지은 씨도 걸그룹 출신이잖아요. 팬덤이 느낀 반응은 이 송지은 씨 본인과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충분히 감정이 상할 만한 불필요한 말이었다. 부모님은 해당 축사를 들으며 앞으로 내 딸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장애를 가진 본인의 아들이자 남편을 돌봐야만 하는 존재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했고요. 굳이 결혼식이고 남들 앞에서 축하를 받고 행복해야 하는 자리에 자신의 가족인 형에 대한 치부를 왜 밝혔느냐라는 논란이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영상을 삭제했지만 사과하는 영상조차 올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이게 기사까지 되면서 이제는 송지은 씨의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남편 조심하세요. 송지은 SNS까지 악플 세례가 달렸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했던 결혼인데 네티즌들은 남편 조심해라. 남편이 하는 행동이 보통이 아니다. 그 공익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위선자 등 비난하는 댓글이 굉장히 남겨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 반응도 별로 좋지 못해요. 송지은은 가엾다. 이 문제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역사에서 CCTV까지 자기 폰으로 찍어갔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방송에 써먹을 생각으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마 CCTV를 이 박이 씨가 핸드폰으로 찍어갔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찍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조회수를 위한 컨텐츠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결국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SBS는 댓글창까지 막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2.5만 회가 나온 3개월 전
너는 내 운명 동상이몽의 아내 송지은 씨와 함께 등장했었던 박이 씨의 편이거든요. 근데 영상이 2.5만 회밖에 안 나왔어요. 3개월 전 영상인데 댓글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영상에 해당 영상은 3개월 전 방송분이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댓글을 막은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방송가에서 이 논란이 잘 수습되지 않으면 이 박이 씨가 사실 많은 강연을 다니고 있고 나아가선 SBS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 활동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박이 씨가 장애인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컨텐츠를 해왔고 방송 등장도 했는데 이제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 돈을 많이 벌더니 이번 사태를 컨텐츠화해서 영상을 올린 게 아니냐. 나아가서는 이 여론 전체적인 흐름이 박이 씨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제가 볼 땐 뭐 유튜브 활동을 접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지만 아마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자중하는 기간을 갖게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가에서도 당분간은 박이 씨를 부르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박이 씨가 하고 있는 전국의 강의, 강연 활동들 그거 글쎄요 수입이 있지 않을까요? 그 많은 활동에 전부 다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삭제도 했고 사과도 했지만 계속하여 논란들이 파묘가 되고 있는 거죠. 급기야 아내 송지은 씨를 안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했었다라는 반응이 과거 축사 논란과 이어지면서 결국 남편의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컨텐츠로 인해 송지은 씨가 결혼한 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뛰어넘어 이제는 남편 조심해라 라는 악플 세례까지 함께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사실 송지은 씨를 향한 악플이 아니라 남편 박이 씨를 향한 악플이 되고 있다. 자, 왜 이 사태가 계속하여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뒷바퀴에 무언가 갑자기 걸려 내가 앞으로 넘어지며 이렇게 쏟아지듯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신이 KTX를 이용하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졌다. 강연을 하기 위해 이 장애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컨텐츠와 강연을 이 박이 씨가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KTX를 타게 됐는데 평소처럼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이 특수 하차용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평소처럼 하차를 하고 있는데 경사로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좀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발이 보이더라. 발이 보이는 순간 제 휠체어가 그 발에 바퀴가 걸리며 그대로 나는 몸이 튕겨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KTX의 CCTV 영상을 어디서 구했는지 공개를 하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솔직히 너무 많이 화가 났다. 정신도 없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 이미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너무 아찔한 상황이었다. 라며 CCTV 영상을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영상을 살펴보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뒷바퀴가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려 앞으로 튕겨나갔고 다행히 박이는 팔을 뻗어 땅을 짚고 넘어져 큰 위기는 모면한 듯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시죠? 이 많은 요원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의 발에 걸려서 휠체어는 멈추고 박이 씨는 앞으로 쏟아지듯 넘어졌던 거죠. 화가 날 만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체 쪽에는 내가 감각이 거의 없다. 한 번도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경사로를 고정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 발을 올려놓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미끄러지거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이 공익근무요원이 발에 걸어 놓았던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이 씨가 정말 크게 다쳤다면 어떨 뻔했을까. 너무 아찔하다. 저는 쇄골뼈 밑으로 점점 감각이 없고 하체 쪽으로는 거의 감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영상을 보면 무릎이 찍히고 제가 옆으로 넘어졌다. 제가 다친 뒤 12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가장 무서운 건 저는 감각이 없어서 골절, 금이 가도 모르는 것이다. 특히 화가 난 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니지만 발에 경사로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 경사로 바깥에 손잡이가 있지만 경사로 중간에 발을 올려놓은 탓에 그 발에 넘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 그분은 물론 저에게 공손하게 죄송하다라고 하셨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제가 거기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면 정말 아찔하다. 정말로 호소하고 싶다.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병원에 다녀왔다며 박희 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거죠.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그때 제가 팔을 뻗지 않았다면 머리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 다른 부위가 골절됐다면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실제로는 제가 예전보다 다니기가 정말 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경사로를 고정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발을 올려놓았다. 여론은 어땠을까요? 이게 최초 기사거든요, 거의. 이 당시 때는 도와준 공익이 일부 졌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저를 더 잘 도와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 전달 방식이 미숙했고 생각이 짧았다.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 조언의 말씀들을 새겨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세로 임하겠다. 라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강조를 했죠. 문제는 사과문에서 끝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거룩한 척 하길래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다쳤거나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 줄 알았는데 만취해서 낙상사고 당한 거더라. 공익이면 이제 20대 초반인 사람들일 텐데 발판 움직이지 말라고 밟고 있었던 거를 박제해버리다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우쭈쭈 해주길 바라는 건가? 모든 게 불평이라면 어디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 정말 강력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화를 못 참았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공익에게 현장에서 얼마나 화를 낸 거냐. 저 공익과 목격자들이 그걸 폭로하기 전에 선수 친 거 아니냐. 노린 거냐. 영상 각 나오게 굳이 공개까지 밉상이다. 쉽게 말해서 CCTV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저격 행위이며 이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버가 컨텐츠화해서 올렸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 여론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 박희 씨가 왜 사고를 당했는가를 찾아봤더니 건물 틈에 추락하여 목이 완전히 부러졌었다라며 이렇게 다친 사연을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자신의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 3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패션 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6개월 뒤에 정직원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친구들과 이 축하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 엄청 만취한 거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직감적으로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의 온갖 의료 장치들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었다.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팔을 들려고 했는데 중력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건물 사이로 추락하여 목뼈가 부러졌던 거죠. 아버지가 굉장히 오열하며 손을 잡고 우는 모습도 당시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를 한 상태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대중들은 아니 선천적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거나 정말 억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다친 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장애에 관련된 상황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역풍 여론이 들끓게 된 원인인 것 같아요. 사과문을 공개했음에도 많은 대중들은요, 그러지 말고 그 공익요원에게 직접 가서 사과해라. 여론은 더욱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CTV 영상 공개하는 건 KTX 회사인 코레일에서 동의는 한 거냐? 이거 정말
동의 받고 올린 거냐?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코레일에서 CCTV 영상을 어떻게 받은 거냐? 뭐 경찰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유튜버로서 나 이거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받고 전달을 받아서 업로드를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된 거냐?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중하게 사과까지 했는데 CCTV까지 영상을 받아 컨텐츠로 사용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군지 특정 가능할 정도로 모습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지금 전달받은 거냐?